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3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예, 그릇명 위에 눈으로 사람이 얼굴을 비치는 모습, 볼 감자죠. 여기서 신하 신자는 사람의 눈을 본뜬 자라 했죠.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그릇 위에 하품흠과 물수, 도둑놈이 물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 도둑도 훔칠도. 다음은 그릇 명 위에 안에 소의 귀가 놓여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밝을 명이 들어가서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로 바뀐 자죠. 원래는 그릇 위에 소의 귀를 얹어 놓은 회의자입니다. 소의 피를 마시면서 해맹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명백하겠다는 뜻의 밝을 명자를 넣어서 맹세맹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그릇명 위에 일반 반의 음을 빌린 형성자 소반반, 쟁반반. 그러니까 소반이나 쟁반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임을, 그릇임을 알 수 있죠. 다음은 그릇 위에 이룰 성자로 구성된 형성자. 그릇 위에 이루어 놨으니까 성할 성, 담을 성 이런 뜻이 되죠. 다음은 그릇 위에 물수가 누워 있는 모습에서 물이 넘치는 모습인데 이게 더하다의 뜻이 되자 앞에 물수를 넣어서 넘칠 일이 된 글자고, 이거는 다시 더하다의 뜻을 가지게 된 회의자죠. 더할 익. 다음은 붓으로 물건을 소를 잡고 그릇 안에 찌꺼기를 씻어내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모습, 혹은 붓으로 먹물에 벼루에 있는 먹물을 싹 닦아내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다할진, 회의자죠. 다음은 눈목 위에 손수의 변형이죠. 손수. 눈 위에 손을 이렇게 손으로 눈 위를 이렇게 가리고 멀리 보는 형상에서 나온 볼간, 회의자죠. 쉽죠. 다음은 눈목에 음을 나타내는 아제비 숙으로 구성된 형성자. 아제비 숙자는 뭡니까? 앞에가 콩숙이죠. 콩숙. 뭡니까? 수확한 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익은 것인지 안 익은 것인지 확인하는 데서 나온 감독할 독. 다음은 눈목에다가 망할 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눈물맹, 소경맹. 눈이 망했으니까 소경이죠. 소경맹. 다음은 눈목에 백성민자. 백성민자는 우리 성시시자에서 했죠. 포로로 잡혀온 하인이, 군인이 체력이 너무 건강해서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꼬챙이로 한쪽 눈을 찔러서 애꾼을 만들었다. 그래서 눈이 없으니까 잠잘면, 눈 알맹이가 있으면 눈안자가 됩니다. 다음은 눈목 부수죠. 눈목은 눈의 모습을 본뜬 자, 눈과 관련된 글자다. 지금 여기서 그릇명 부수를 했고, 그 다음에 눈목 부수죠. 자, 화목할목은 언덕 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언덕이니까 가까운 거죠. 그래서 친근하다의 뜻에서 나온 글자 화목할목. 다음은 눈 위에 눈썹의 모양을 그려놓은 상형자입니다. 눈썹미. 다음 나무목과 눈목. 눈목 부수죠. 눈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에서 서로상, 간상상, 재상상의 뜻을 가지게 된다. 다음은 눈목 위에 소전의 자형은 쌍날철이죠. 눈으로 풀의 싹이 나는 것을 살피는 모습에서 살필성, 덜생자가 됐죠. 다음 눈목 옆에 덜이울수. 덜이울수는 흙토 위에 수양보던 나무가 쭉 늘어진 모습입니다. 위에서 늘어진 거죠. 눈꺼풀이 위에서 실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재밌는 자죠. 앞에 입구가 되라는 말했어요. 입에서 쑥 내려오는 게 뭡니까? 침타. 오른쪽에 고글럽이 들어가면 뭡니까? 고울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우편우. 그렇죠. 이 덜이울 숫자가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눈목 옆에 순임금 순. 요순 우탕할 때 순임금 효로 유명하죠. 순임금 순왕. 순임금은 순임금 순에서 음을 빌린 눈 깜짝일 순. 이순신 할 때 순자도 이 순임금 순자를 쓰죠. 볼, 감, 도적, 도, 도둑, 도, 맹살, 맹, 일반, 반, 성할, 성, 다물, 성, 더할, 익, 다할, 진, 볼, 간, 감독, 독, 눈멀, 맹, 소경, 맹, 잠살, 면, 눈, 목, 화목할, 목, 눈썹, 미, 서로상, 재상상, 관상상, 살필성, 조름수, 눈 깜짝일, 눈 깜짝할 순. 오늘 수업 눈목의 부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안은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머무를 간자는 부수자죠.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머무를 간자는 니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니은 받침이 나죠. 눈안, 안경할 때 앞서 했죠. 눈알맹이가 없으면 잠잘면, 눈알맹이가 있으면 눈안. 이 간단한 글자지만은 몇십 년 전에 전국 서예대전에서 눈안자와 잠잘면자를 잘못 혼돈해 적어서 서예대전 대상을 받고 그 다음날 반납한 적이 있죠. 머무를 간에서 눈안. 그래서 간자 니은 받침이기 때문에 앞에 세금을 하면은 은이 되죠. 나무목을 하면은 뿌리 근 이은 받침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다음 고들직. 직은 중국 발음으로 입성이 없으니까 지로 발음했죠. 고들직의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눈으로 이렇게 퉁겨보는 거죠. 고든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들직입니다. 직선. 눈을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나무를 퉁겨보는 모습입니다. 곧다의 뜻이 된 구불곡의 반대자죠. 고들직. 다음 참진자는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위에 비수비, 밑에 눈목, 그 다음에 밑에 숨김을 뜻하는 수물은, 그 다음 밑에 여덟팔. 본뜻은 도가에서 본성을 기른다. 혹은 참된 도를 얻는 사람, 진인. 그래서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참진. 다음 붙을 착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쪼로 발음됐죠. 쪼. 이 붙을 착은 원래 나타낼 저, nom자 위에 풀쳐 있죠. 나타낼 저. 그 나타낼 저가 나타낼 저도 되고 붙을 착도 되죠. 원래 이 글자였는데 속자가 붙을 착의 속자가 나타낼 저입니다. 그자 다시 논목을 넣어서 붙을 착으로 바뀌었죠. 본뜻은 붙다에서 착용하다. 혹자는 양양 밑에 논목이 있어 양에다 얼굴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붙을 착. 눈, 안, 고들, 직, 참, 진, 붙을 착은 논목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다음은 화살시 붓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살시는 각골문의 자형은 그대로 화살이죠. 화살 모양인데 소전이 와서 화살 모양이 조금 달리 돼 있죠. 화살의 모양을 본뜬 상여자입니다. 화살은 뭐 하겠어요? 빠르고 맞히고 하는 거, 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바로 잡을 교는 노풀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노풀교는 노풀고와 형성이 비슷하죠. 기억납니까? 노풀교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높은 곳에 나무를 걸쳐 놓으면은 다리 교자가 됐죠. 이거는 화살을 걸어놓고 지금 화살 당기면서 교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잡을 교자가 된 겁니다. 바로 잡을 교. 그래서 교정, 교도소, 교각사루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바로 잡을 교. 다음 짧을 다는 앞에는 화살시고 옆에는 콩두죠. 고대는 활은 길었지만은 화살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활의 길이로서 물건의 표준을 삼았죠. 화살의 길이로서 짧은 물건의 표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확장되어 짧다, 부족하다 뜻에서 짧을 단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의 길이는 짧다 해서 나온 거예요.
활의 길이는 길다. 그죠? 예. 짧을 단. 다음 화살시는 부숫자죠. 화살 모양을 본뜬 자. 화살이 이 그림인데 3급에 해당됩니다. 참 이 3급이 이게 6급이고 짧을 단이 3급을 가면 몰라도 반대가 돼 있죠. 모순된 글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 어주사 의는 화살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어주사 의를 화살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화살시인데 위에 글자를 알 수 없어서 제가 소전의 글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위에는 써이자죠. 써이자. 아래는 화살시로 이루어졌다. 써이는 또한 화살이 천천히 날아가는 소리를 어기사로 나타냈다. 그래서 화살이 나가는 소리에서 어조사의 뜻이 됐다. 어조사의 말의 뜻을 돕는다. 주로 뭡니까? 문장의 끝에 가서 마침을 뜻하는 어조사죠. 종결 어조사죠. 어조사의. 다음 알지. 알지는 화살시와 입구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화살시로 뭡니까? 알지는 입구와 화살시로 구성되어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말이 빠르기가 화살 같다. 말을 잘하기가 화살같이 잘한다. 청산유수다. 거기서 나온 글자가 알지입니다. 알지. 마치 화살을 맞추는 것을 멀리서 맞췄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게 알지. 화살같이 말을 빠르게 잘한다 해서 알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잡을 교, 짧을 단, 화살시, 어조사의, 알지는 화살시 부수에 속한 글자입니다. 자, 다음은 돌석 부수로 들어있습니다. 돌석의 글자는 언덕 아래 돌이 있는 부죠. 돌이 굴러가는 모습이죠. 우리 저 충청도 사람들 아버지 돌 굴러가 유하는 이야기가 있죠. 돌이 언덕에서 굴러가는 모습, 돌덩어리다. 돌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주 단단한 모습이죠.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굳을경은 고칠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경, 고칠경에서 음을 빌린 돌멩이죠. 돌멩이가 굳은 굳을경. 본뜻은 굳다, 단단하다 해서 굳을경이 된 겁니다. 다음 갈마는 산마. 산마는 부숫자죠. 갈마는 산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뭐를 갈고 있어요? 돌을 가는 거죠. 우리 절차 탕마할 때 고사에 나오는 글자죠. 산마, 부숫자인데 산마로 구성된 글자가 아주 많은 형성자를 담고 있죠. 산마 여기다가 앞에 점 2개 찍으면 병들 여기 들어가서 마비마, 그죠? 마비마. 밑에 귀신귀를 하면은 마귀마, 마귀. 아니 뭡니까? 점 2개를 찍어가지고 병들 역을 만들면은 절일마, 마비되다 이 뜻이죠. 다음 푸를 벽은 중국 발음으로 입성이 없으니까 비로 발음됐죠. 푸를 벽은 흰 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오른쪽에 흰 백이죠. 그럼 아직 뭡니까? 임금왕과 돌석이 남아있죠. 임금왕이 뭡니까? 글자부터 뭐라 했어요? 구스록이죠. 구스록과 돌석이 남아있는데 여기 그 중에 하나의 흰백에 쓰면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본뜻은 뭡니까? 청록색 옥인데 이게 푸른색이 있기 때문에 푸를 벽이 됩니다. 푸를 벽. 상전벽해 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한시에서 푸를 청자와 푸를 벽. 푸를 청은 평성이고 푸를 병은 입석이기 때문에 입성 글자가 귀하죠. 그래서 푸를 청자 대신에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푸를 벽자. 다음 비석비는 낮을 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낮을 비. 그러면 비석은 뭡니까? 낮은 뜻으로 돼 있죠. 유명한 충주석이라는 그 한시를 보면은 충주의 돌은 온갖 사람들이 다 캐간다. 왜냐? 좋은 업적을 남기는 좋은 비석을 만들라고. 그런데 그 비석의 내용은 거짓말이 많다. 그러니 돌이 입이라도 있으면은 끌려가면서 한마디 말이 있었을 텐데 입이 없어서 비석은 그냥 끌려가서 사람의 필요한 대로 쓰임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낮을 비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석비는 낮을 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돌석은 부수자죠. 언덕에 돌이 굴러가 육 하는 모습이죠. 중국 발음으로는 입성이 없으니까 시로 발음됐죠. 시, 돌석. 구들경, 갈마, 푸를벽, 비석비, 돌석은 돌석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이어서 돌석으로 된 글자를 볼까요? 자, 돌석으로 글자가 합쳤으니까 또 뭡니까? 형성자가 많은 거죠. 여기 지금 나타난 글자는 다 형성자죠. 형성자는 그 글자 중에 한쪽에 음을 빌려서 글자를 만든 글자. 두 글자 이상이 모였으나 한 곳에서 그 글자의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형성자죠. 한자에서 85% 이상이 형성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85%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다 했죠. 갈련은 평평할 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런데 재밌죠? 어떻게 갑니까? 평평하게 가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가는 일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갈련, 연마한다 할 때 쓰죠. 갈련은 평평할 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다음 주춧돌초는 초나라 초자, 초나라 중국 초나라, 구른이 살았던 나라 중국 남방의 초나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주춧돌초는 돌석이니까 돌에 뭡니까? 건물할 때 맨 밑에 놓는 돌이죠. 초석이라 하죠. 이게 주춧돌초. 다음 깨트릴파는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깨트릴파. 지금 뭐를 깨트리겠습니까? 돌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손됐다가 하면 다시 복구가 어렵겠죠. 격파, 파괴, 뭐 파죽지세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다음 대포포는 쌀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아, 그러면은 대포는 어땠어요? 옛날 고대의 대포는 돌멩이를 천에 싸서 던진 거죠. 어떤 도구에 싸서 아니면 긴 장대 끝에다 싸가지고 장대를 멀리 휘저으면서 던지는 그런 그게 대포였죠. 대포포는 쌀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이 쌀포도 많은 형성자를 안고 있습니다. 앞에 손수를 하면은 아늘포, 포옹할 때가 되죠. 그 다음에 먹을식을 하면은 밥이 실컷 먹었으니까 배부를 포자가 되죠. 서비스가 많은 글자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형성자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자를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들확은 두루미 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구들확, 확이 입성 발음이니까 중국어에서는 추어, 추어 이렇게 발음되죠. 구들확, 두루미 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굳다, 견고하다. 왜 그래요? 돌멩이니까. 갈련, 주춧돌초, 깨트릴파, 대포포, 구들확은 다 돌석붓으로 단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학습 한자를 볼까요? 뭡니까? 눈알맹이가 있죠. 눈알맹이가 있으면 뭐예요? 눈안. 눈안. 눈목에다가 옆에 머무를 간 부수자가 붙어서 눈의 뜻일 땐 눈안. 다음 눈으로 막대기를 넣고 퉁겨보는 모습에서 나온 고들직. 다음은 도가에서 본성을 기른다. 참된 도를 얻는 진인에서 나온 참진. 위에 비수비, 눈목, 숨길 은, 밑에 8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 참진. 다음은 나타낼 저의 속자인 붙을착, 붙을착, 착용하다, 붙을착. 그 다음에 노풀교에서 음을 빌린 바로잡을 교, 바로잡을 교, 화살을 바로잡는 거죠. 다음 콩두에서 뭡니까? 화살시와 콩두로 구성된 회의자죠. 화살은 길이가 짧은 것을 재기 때문에 짧다. 활은 긴 길이를 재고 화살시는 짧은 길이를 잰다 해서 짧을 단자가 된 글자죠. 그다음 화살시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어조사 의는 화살시에서 음을 빌렸지만 위에는 써의자죠. 써의가 이게 날아가는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에 뜻하는 건데 나중에 어기사를 뜻한다. 어조사 의. 종결 어조사랬죠. 그다음
화살시와 입구. 화살을 말을 아주 화살같이 잘하는 거죠. 회의자입니다. 알지. 아주 아는 것이 많아서 화살처럼 말을 빨리 한다 해서 나온 알지. 다음은 다시갱, 고칠갱에서 음을 빌린 구들경, 돌이 단단하다. 돌석 부서죠. 그 다음에는 산마에서 음을 빌린 갈마, 돌을 간다. 절차탕마 할 때. 다음은 흰백에서 음을 빌린 푸를 벽, 옥, 푸른 옥이죠. 푸른 옥. 그 다음 나절비에서 음을 빌린 비석비. 다음은 언덕에서 돌이 굴러가는 모습을 본 등자 돌석. 그 다음에 돌석 옆에 평평할 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갈연, 돌을 평평하게 갈다. 다음은 초나라 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주춧돌초, 기초초, 초석초. 다음은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깨트릴 파. 다음은 쌀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포포. 다음은 두루미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들확. 눈안, 고들직, 참진, 붙을착, 바로잡을 교, 짧을 단, 화살시, 어조사의, 알지, 구들경, 갈마, 푸를 벽, 비석비, 돌석, 갈연, 주춧돌초, 깨트릴 파, 대포포, 구들확.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